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 비판과 대한 정치 코너 종횡무진 이 코너를 맡은 이진권입니다. 오늘 이용구 총장님 모시고 자유한국당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만약 과거에 그런 명칭으로 말하자면 보수 정당으로서 이 대표적인 보수 정당으로서 여전히 군림하고 있다고 해도 됩니까? 여하튼 그 정도로 자기 그렇죠. 자리를 꽉 차지하고 있는데 이 정당이 과연 문제가 없이 이대로 이렇게 가도 되는가? 이런 데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제 근본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있잖아요. 이 점과 관련해서 오늘 이 총장님을 모시고 자유한국당 당신들 누구냐? 당신들 뭐냐? 이런 이제 그런 생각으로 한번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볼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 이제 탄핵 과정 또 정부 출범 과정에서 이 자기들이 어떤 과오를 저질렀는지 그래서 오늘날 이른바 자유우파 정치 세력이 이렇게 거의 몰락하다시피 하는 데 있어서 자유한국당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무슨 짓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아직도 자기들은 반성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런데 좀 탄핵 문제에 있어서는요. 두 탄핵이 대비가 되거든요. 2004년도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시도했을 때하고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거하고 두 개를 그 두 상황을 대비해놓고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시절에는 일단은 아마 많은 국민들이 탄핵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기 때문에 탄핵에 대해서 역풍을 맞았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박근혜 그때 아마 비상대책위원장이었죠. 총선을 앞두고 정말 우리가 정말 뭐냐면 천막땡사를 치고 뼈를 깎는 자기 반성, 자기 성찰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아마 4월 그 총선에서 17대 총선이었거든요. 그때 아마 120여 석의 어떤 정말로 기사회생의 전기를 마련했어요. 예. 자, 그런데 3년 전에는 탄핵이 실제로 자유한국당의 그 대표였던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실제로 당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는 사실 많은 국민들이 탄핵에 대해서 어쨌든지 간에 탄핵에 대해서 그 부정적인 의견보다는 탄핵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자, 그렇다 그러면은 이 보수우파 그때는 새누리당이었죠. 예.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같이 탄핵을 당한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사실은 2004년도 탄핵을 시도했을 때보다 훨씬 더 처절한 자기 반성과 성찰 그런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지난 3년 동안 전혀 저 국민으로서 그런 것을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국민들은 그 자유한국당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무슨 얘기냐면 이 새누리당은 사실은 자살한 거거든요. 예. 무슨 얘기냐면 아니면 과거에 야당만으로는 탄핵이 불가능했잖아요. 그런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스스로 자살했다. 이 점에서 볼 때는 자유한국당이 그때는 새누리당이지만 정말로 피눈물 나는 흔히 하는 말로 뼈를 깎는 그런 이 반성을 하고 이렇게 해서 새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서 될 텐데 지금 총장님 말씀처럼 과거에 박근혜 대표가 들어서서 이제 최병열 대표 다음에 들어서서 했던 그런 정말 뼈를 깎는 그런 어떤 인고의 세월 이건 보내지 않고 말이죠. 자기들끼리 싸움만 하다 끝냈어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지금 지적하신 그대로 자유한국당이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여전히 보수라면 이를테면 기득권층 가진 세력 이래가지고 자기 희생을 모르는 봉사를 모르는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집단 아니었나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 대해서 근데 아직도 자유한국당 이 전체 분위기하고 행태를 보면은 아직도 그렇게 오만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그 자기들이 이제 거기는 기본적으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자기들의 선거에 도취해서 그런지 몰라도 자기 생각대로 할 때 국민들이 자기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따라온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대부분의 유권자 국민들 특히 젊은 20, 30대 유권자들이 도대체가 저게 뭐 하는 집단이냐 이렇게까지 아주 폄하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런데도 아직도 그걸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보수 정치 세력 또 이 지금은 이제 자유우파 정치 세력이 뭔가 이 국민들한테 내세울 만한 가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시해야 될 가치가 있어야 되고 추구해야 될 무슨 뭐 노선이라는 게 이런 거 있어야 되고 이념이 또 있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자유한국당 뭐가 있는 것 같습니까? 근데 아직도 얘기하는 게 없잖아요. 자, 그러면은 사실은 출발 시에는 우선은 첫째는 정말로 국민들이 그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쇼라도 좋으니까 쇼라도 좋으니까 우리가 정말로 잘못했다는 걸 처절하게 보여줘야 돼요. 그거는 정말 저는 전에 얘기했던 거는 당신들 현충원에 가서 그 정말 젊은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구한 호국 영린들 앞에서 삼보 일배하고 참여해라. 무릎 꿇고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라 라고 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비상대책위원회인데 그 대책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 뒤에 뭐냐면 back to the basic 기본으로 돌아가서 과연 그러면 이 보수파 자유한국당의 정체성이 뭐냐 이거를 확실하게 세워라. 즉 뭐냐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얘기하는데 그건 일반 국민들은 그건 보통의 어떤 그 말이기 때문에 잘 못 느껴요.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이고 시장 경제가 무엇이며 왜 우리가 그거를 지켜야지만 이 나라를 좀 더 번영 발전시킬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워딩 그러한 말로서 그 표현해가면서 이제 정말로 우리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라. 이제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과오를 안 저지르겠다. 그러면서 이제 정책에 있어서는 미래지향적인 자 이제 4차 산업혁명기이면서도 글로벌 시대거든요. 그럼 여기에 맞는 정책 대안들을 하나하나 세워서 국민들이 정말 이제 저 정치 집단이 정말 대학학생하고 제대로 하려고 그러는구나 하고 되돌아볼 텐데 아직 그런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아직도 내부적으로는 좀 당파 싸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분들이 말이죠. 이 투쟁 방식도 잘 모르는 것 같아. 뭐냐면 투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무슨 얘기냐면 황교안 대표가 지금 이제 단식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이전에도 뭐 한두 사람이 몇 사람이 단식을 하는 걸 봤는데 정말 그 정도로 절실한 문제였고 절박한 그런 상황이었다면 사실은 이 지금 자유한국당 구성하고 있는 그 소속 국회의원들 좀 되면 다 나가서 일제히 그런 뭐 단식을 한다든지 이런 각오를 보여주는 바도 없이 그냥 대표 혼자 나가 그야말로 대표적으로 나가서 단식을 하는데 그럼 이분이 단식을 그렇게 했다. 그건 굉장히 목숨을 건 단식했던 건 맞아요. 근데 단식을 끝내고 났으면 그동안에 뭔가 그 단식하면서 아주 깊이 이제 고뇌하면서 이 자유한국당 그 정체성이라든지 앞으로 진로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고민했을 텐데 단식 끝나고 나와서 한 게 없고 이제 한 거라는 게 뭐냐면 이번에 이제 원내대표 나경원 안 돼. 다른 사람 해. 이제 이 정도를 지금 국민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점에 대해서. 맞습니다. 그래가면서 이제 한국당의 행태를 보면은 사실 지금 이 좌파들이 얼마나 이념적으로 무장이 잘 돼 있고 또 결속력이 잘 돼 있는지 이거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지금 4분의 1 돼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국내 언론이 상당히 편향돼 있다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느끼거든요. 자 그렇다 할 때에는 자기들이 언제 어떤 언행에 있어서 상당히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그 지금 뭐냐면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조그마한 실수가 있을 때는 그것을 언론이라는 데서 침소봉대해 가지고 봐라. 여기는 이런 집단이다 해가지고 큰 상처를 입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그런 실수를 계속해 왔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사려 깊지 못한 행동. 왜냐하면 사실은요 어릴 때부터 편안하게 자란 유복하게 큰 사람들은 문제의식이 좀 없죠. 그런데 이 자유한국당이 태생적으로 그런 한계를 갖고 있지 않느냐. 이런 모든 국민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럴수록 국민들의 그런 생각을 깨트릴 수 있는 자기들 나름대로 이게 무슨 뭐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한다든지 국민들이 보기에도 정말 저 사람들은 희생적인 그런 자세가 돼 있다든지 봉사하는 자세가 돼 있다든지 뭐 이런 걸 국민들 앞에서 입증시켜 보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될 텐데 가능하면 나무 등 뒤에 숨어가지고 편안한 그렇지 정치 생활을 즐기려고 하는데 한번 따끔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좀. 전에 보면은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광주 5.18이나 네.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참 할 말은 있지만은 정치인들은 그런 것 특히 국민의 정말 그 가슴 아픈 이런 사연에 대해서는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말을 그 가려서 해야 됩니다. 네. 그런 때 많은 좀 여러 가지 국민들을 갖다 실망시키는 막말이 있었고요. 또 이제 그 요즘에 보면 이제 오늘 좀 약간 화제를 돌리면은요. 이제 오늘 심재철 의원이 예. 원내대표로 당선됐습니다. 그분은 아시겠지만은 80년도에 서울대 학생회장에 가면서 그때 정말 그 전두환 독재에 대해서 제일 앞장서 투쟁했던 분이고 또 투옥도 하고 그래가면서 여러 가지 언론사를 거치고 해가면서 또 지금 이제 오선 의원이죠 아마. 그래서 그 정치 그 역정도 그 나보다 좀 많고 아마 투쟁력도 있고 정치력도 있기 때문에 당을 잘 이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또 그분은 아마 정말 그 어려운 사람들의 그 고통, 아픔, 서글픔 이런 거를 아마 누구보다도 이해를 잘 하시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좀 이제는 조금 좀 당을 혁신하고 쇄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해봅니다만은 아직도 전체적인 당의 분위기는 거기서 멀은 것 같아요. 예, 그 뭐냐면 그 지금 그런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 안에서는 이 국가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민주당하고 이 비교했을 때 국민들이 어느 쪽을 더 신뢰하게 만드느냐든지 이런 국가 경영에 있어서 그 어떤 큰 그림 이런 걸 좀 제시한다든지 뭐 아니면 정말 모범적인 리더십을 보여준다든지 이런 게 하는 게 아니라 아직도 안에서 친박 비박 싸우고 있거든요. 근데 아니 친박 비박은 자기들끼리 문제지 국민들 보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좀 짜증나는 문제죠. 예.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 황 대표 체제가 들어서면서 바로 그런 데서는 이미 극복이 돼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다. 이 점이 이제 굉장히 실망스러운 일이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지금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좌파에 비해서도 이 뭐 논리적으로도 이론 구조에도 그다음 노선에서도 그렇고, 이념에서도 그렇고 항상 좀 어떻게 뒤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번에도 심재철 원내 대표를 뽑은 것은 이제 뭐 가지고 기준을 했냐 보니까 대개 언론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투쟁력, 투쟁성 이제 이걸 뭐 중시했다는데 투쟁성 좋죠. 중시하는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 전체 원내 의원들을 이끌고 이제 앞으로 여당과 또 경쟁을 해가면서 자기 다시는 이제 이 정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그런 각오를 해야 된다면 전략도 나와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무슨 그다음에 국민들이 감복할 만한 그런 노선도 나와야 되고 가치도 나와야 되는데 앉아서 투쟁. 그래서 그것만 나온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있죠. 그래서 그 많은 국민들은 또 무슨 얘기도 하냐면 한국당이 문재인 정부, 민상 정권의 치어리더다 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참 서글픈 얘기입니다. 자 이제는 뭐냐면 이제 내년 4.15 총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 않았어요. 총선에 대해서 이제는 뭐냐면 정기권 거의 끝나가고 총선 이제 공천 문제가 이제 공적으로 가셔야 될 건데 공천 관련돼 가지고는 제가 이미 한 5월쯤에 뭐라고 얘기냐면 자 이제 탄핵 국면에서 그 한국당 모두가 다 죄인이다. 특히 정치를 오래한 다선 의원일수록 더 책임감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3선 이상 국회의원들은 모두가 다 불출마 선언을 해라. 하든지 아니면은 정말 험지에 나가서 그 당을 지키고 나라를 구하겠다. 이런 각오를 보여라. 라고 했는데 아직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지금 그 뒤에 많은 분들이 3선 이상 의원들에서 얘기하니까 3선 의원들이 뭐 우리가 왜 그러냐라고 하는데 그것도 자세가 옳은 자세가 아니에요. 3선 이상들은 정말로 뼈를 깎는 자기 성찰의 기회로 이번에 우리가 모든 걸 내려놓겠다. 솔선수범을 해야 됩니다. 그런 책임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정말 이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권이 가장 힘을 받고 있는 가장 조력을 많이 해주는 쪽이 한국당 아니냐 참. 이런 비아냥거림까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 근데 이 사람들 그게 좀 아주 무감각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한국당을 흔한 말로 무슨 우리가 한국당을 씹는 게 아니고요. 예, 한국당이야말로 앞으로도 이 보수 세력, 보수 정치 세력의 중추로서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무너져 버리면 우리 대안이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가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인데 바로 이 점에서 총장께서 자유한국당 이것만은 꼭 좀 해라 이렇게 지적해줄 몇 가지만 좀 간략히 지적해 주시죠. 첫째는 이제 무조건
내년 4.15 총선에서 제1당 과반수 이상을 획득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정말로 정말 공천 혁명에 가까운 쇄신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신진하고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하고 여성 공천을 많이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공약이 있는데요. 공약은 제1공약으로 제가 내기를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국회의원들의 모든 특권을 리스트업을 한 뒤에 정말 입법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특권만 그 제외한 뒤에 나머지는 모두가 다 내려놓겠다. 이런 선언을 해야 됩니다. 예. 그것이 가장 두 개. 첫째는 공천 쇄신. 그리고 공약에서 제1공약이 뭐냐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예. 그래가면서 미래지향적인 공약을 개발해서 국민들한테 정말로 저 집단이 한국당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고 다시 태어나는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점에 대해서는 공천하고 또 이제 이 공약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이제 시간을 내서 총장님 말씀을 듣기로 하고요. 이제 그 흔한 말로 뭐 전번에 누가 그랬대요. 네가 가라 하와이 뭐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만두세요. 이제 좀 양보하세요. 이러면 네가 가라 하와이 이러는 이 풍토부터 좀 고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너도 나도 같이 가자 해야죠. 그렇죠. 예. 너도 가고 나도 가고. 그럴 때 다 내려놓을 때 그분들은 또 다시 기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이번에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총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다음에 또 저 바로 그 공천 문제하고 예. 그거 가지고 다시 한번 또 총장님하고 말씀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예.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